연등회요 141번째 시간입니다. 승림화상, 아직 마조 선사 제자입니다. 승림화상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승림이 차를 방거사에게 주자 방거사가 받으려 하는데 승림이 손을 움츠리며 말했다. 왜 낯선 듯 합니까? 방거사가 말했다. 입은 있으나 말할 수는 없습니다. 승림이 말했다. 반드시 이와 같아야 합니다. 방거사가 소매를 틀고 나가면서 말했다. 참으로 시렵군요. 승림이 말했다. 방공을 다 알아보았습니다. 방거사가 머리를 돌리니 승림이 말했다. 참으로 시렵군요. 방거사가 말이 없자 승림이 말했다. 당신도 말이 없을 수가 있군요. 이제 이른바 그 선문답입니다. 승림이 차를 한 잔 따로 주려고 승림이 차를 한 잔 따로 주려고 이제 이렇게 차를 따로 주려고 하는데 이제 방거사가 이제 잔을 들고 차를 받으려고 하는데 손을 다시 이렇게 이제 움츠리 차를 떨어주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한 거예요. 왜 낯선 듯 합니까? 그러니까 뭐 차 받는 게 낯설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왜 낯이 설다 이 말은 이렇게 생소하다, 잘 익숙하지 않다 이 말이죠. 잘 모른다 이 말이죠. 왜 여기에 대해서 낯선 듯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차 얘기는 아니에요. 법을 이제 선문답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 법을 얘기할 때 우리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낯선 것은 낯익게 하고 낯익은 것은 낯설게 한다. 그런 말이 있죠. 왜 이제 낯이 설다, 낯이 익다 하는 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한테 낯이 익은 것은 망상이 낯이 익지 법이 낯이 익지 않거든. 그러니까 맨날 뭐 생각하고 뭐 분별하고 여기 이게 낯이 익지 법이 낯이 익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은 낯이 설죠. 이제 우리가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체험을 못한 사람은 보지도 못했으니까 뭐 낯이 설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법은 낯이 설고 여전히 낯이 익은 것은 이 망상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서로 이제 이 법을 우리가 다 이제 알지만 말하자면 체험을 했지만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는 항상 하여튼 한번 이렇게 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익숙해지고 두 가지 일이 있다 이 공부에는. 익숙해져야 이제 진짜가 되는 거고 한번 체험했다고 뭐 진짜 공부가 되는 건 아니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아는 거 하고 정말 이제 이 속에서 사는 거 하고 우리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먹는 것도 한번 먹어보는 거하고 매일 먹는 거하고 이건 다르잖아요. 한번 그냥 먹어본 거 나도 뭐 그거 먹어봤다. 이거는 한번 먹어보고 본 거는 뭐 별 크게 그게 없는 것이고 매일 그걸 먹고 살아야 이제 그게
이제 자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낯선 듯 합니까? 이러니까 이제 방거사가 그게 무슨 말인지를 탁 알아채고 이분이 선한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낯이 설다는 거죠. 이것이 나한테 있는데, 분명하게 나한테는 있는데, 우리가 이게 낯익은 이 생각을 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표현이 안 된다는 거지. 이거는 항상 이렇게 있는데, 생각이 낯익은 입장에서는 이거 생각 가지고는 이거 표현이 안 된다. 이번이 있으나 말은 할 수 없다. 우리 흔히 하는 말입니다. 이거 유구무원이라고. 할 말이 있긴 한데, 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 할 말이 있다. 유구무원이라는 것은 할 말은 있다 이 말입니다. 유구라는 건 입이 있다 이 말은 할 말은 있다는 이 말이거든. 할 말은 있는데 이 말을 못 하겠다. 이제 그게 유구무원이거든요. 이게 이제 같은 말이에요. 할 말이 있다 이 말은 나도 이걸 아는데 이게 이제 나한테 이게 확실히 있는데 이게 이제 분별심하고는 뭔가 이렇게 괴리가 있다. 이게 뭐 말이 안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충분히 익숙해져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은 이 법을 보는 눈과 분별하는 이 분별심이 양립을 해요. 이게 딱 양립을 해가지고 어느 한쪽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는 항상 이 분별심에 있느냐, 법에 있느냐, 이렇게 자꾸 이게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느껴진단 말이죠. 우리가 공부라는 게 공부가 익숙해지기 전에는 분별심에 있느냐, 법에 있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러니까 분별심 입장에서는 이 법이라는 걸 말이 안 되고 또 이제 법의 입장에서는 이 말로 할 수가 없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양면이 이렇게 이제 선택하는 그런 실제로 체험을 하고 나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은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낯이 설다는 겁니다. 이게 이 양립이 안 되고 분별해버리면 법은 없고 법 속에 있으면은 분별은 없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그렇지가 않고 그냥 막 분별하는데 그냥 법이야 전부가. 이게 이제 어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건데 선택의 법이냐 뭐 분별이냐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막 분별하고 온갖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다 법이라. 그러니까 두 눈을 다 열고 있다고 해야 되나? 분별의 눈과 이제 이게 법의 눈 양쪽을 다 열고 있게 되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하여튼 그렇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항상 이제 같이 이렇게 안목이 같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경의 약변 재상 비상이라는 말도 아마 그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데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모습 아닌 것도 같이 본다는 거니까 이제 양쪽 눈이 다 열려 있는 거죠. 모습만 보면은 이제 분별만 하는 것이고 모습 아닌 것만 보면은 분별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두 개의 눈이 따로따로 있는 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공부가 원만해지면은 이제 두 눈이 함께 열려 있게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익숙함입니다. 이제 그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분별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법에 말하자면 어두운 것도 아니고 분별도 잘하고 법에도 밝고 이게 이제 원만함이거든요. 이게
분별도 잘하고 법에도 밝고. 그게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원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은 이제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분별의 눈과 법을 보는 눈이 낯이 설다 이게. 양립을 같이 이렇게 열려 있지를 못하고 하나가 열리면 하나는 닫히고 하나가 열리면 또 다른 건 닫히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성님이 말했다. 반드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이 성님은 아직 확실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험을 했는데 양쪽 눈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번 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도 법이 분명해야 되는데 법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되고 또 이제 분별할 때는 법이 없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번 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되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물론 이래 말할 수도 있죠. 이번 있다 이 말은 나는 법이 확실하다 말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니까 법은 확실하고 근데 또 이걸 말로 하려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그러되면 이거는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찾으면 없는데 찾지 않으면 눈앞에 있다. 그 말도 사실은 이제 양면을 얘기하는 거죠. 찾으면 하는 거는 분별한다는 게 분별하면은 분별만 있고 법은 없고 그래서 찾으면 없는데 찾지 않으면 눈앞에 있다 이 말은 분별하지 않으면 법이 이제 분별 없음 속에서 법이 드러나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까지 원만하지는 못해. 말하자면 찾으면 하는 거하고 찾지 않으면 이라는 양면이 낯이 서로 있는 거죠. 서로 익숙하지 못해 있는 거죠. 아직까지. 그래서 찾으면 없는데 찾지 않으면 있다. 이게 이제 원만하게 되면은 찾아도 있고 찾지 않아도 있는 거지. 분별해도 법이 분명하고 뭐 분별 안 해도 법은 뭐 확실하고 이렇게 돼야 이제 이게 이제 원만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번 이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좀 찾으면 있는데 찾지 않으면 찾으면 없는데 찾지 않으면 있다. 이 정도의 말이니까 공부가 아주 깊다고는 할 수가 없죠. 뭐 체험을 해서 그만큼 공부가 된 건 맞지만은 성님이 말했다. 반드시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니까 이 성님이 약간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거사가 소매를 틀고 나가면서 말했다. 참으로 시럽다. 시럽다는 말이에요. 참으로 시럽다. 시럽다는 말이 우리가 뭐 좀 까다롭다, 이유 없다, 뭔가 좀 무리하다 이런 말이죠. 시럽다 하는 말이. 이게 이제 한자로는 무단, 우리도 무단이라는 말 쓰긴 쓰죠. 우리도 딱 그대로입니다. 한자가 무단이 말이에요. 무단이 그러고 우리 순우리말을 그걸 말하면 괜히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시럽다. 네? 괜히 무단히 실없이 까다롭 없이 무리하게 다 같은 뜻이에요.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방거사가. 요 말은 이제 뭡니까? 이게 괜히 쓸데없이 차를 마시면 되는데 법 얘기를 꺼내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하고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 이런 말이죠. 그냥 차 마시러 왔으면 차 마시고 그냥 가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처럼 갑자기 법을 얘기를 끄잡아내 가지고 그러니까 또 그냥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반드시 이와 같아야 됩니다. 이거는 실수한 겁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해진 법이란 건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생각이죠, 생각. 반드시 이래야 된다 하면 그 법이라는 게 딱 정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성립이 하여튼 이게 우리가 이 선문답이라는 것도 보면은 늘 이제 이게 완벽할 수도 없고 스트럼이 있고 실수가 있는 거죠. 왜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뭐 이제 재미로 하긴 하지만은 공부하는 사람이 만나면 막 공부 얘기를 하는 게 재미가 있으니까 하긴 하지만은 그게 이제 조금 서툴어져. 이게. 예, 참으로 싫었군요. 이러니까 성님이 말했다. 방공을 제가 다 알아보았습니다. 이것도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것도 방공을 잘 알아보았습니다. 당신의 공부 수준을 내가 다 알겠다. 이런 말인데 이것도 좀 뭔가 좋은 말은 아니죠. 이제 뭘 시비를 걸어보는 거지만은 시비를 그러면 내가 방공이 이제 그러면 방거사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겠죠. 나는 내가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알아본다는데, 예? 나를 다 알아본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뭐 어떻게 생겼느냐, 뭐 이렇게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이제 방거사가 나가는데 뒤 꼭지에 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방거사가 이제 소매를 턴다는 것은 이제 손을 탁 털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끝났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소매를 털고 나가면서 참 실없는 사람이네 하고 이제 이렇게 툭 나가는 거죠. 반드시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는 것은 언뜻 보면 방거사를 굉장히 칭찬하는 말 같잖아요. 이번이 있으나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방거사가 소매를 떨쳐버리고 나가면서 참 실없는 사람이네. 뭐 맞기는 뭐가 맞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님이 나가는 방거사의 뒷꼭지에다 대고 내가 당신을 다 알아봤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이 성님이라는 사람이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런 소리. 그런데 방거사가 좀 시비를 해야 되는데 시비를 하지 않고 물론 뭐 시비를 하려고 그랬는지 머리를 돌렸어요. 나가다가 되돌아보니까 성님이 또 말했어. 참으로 싫었군요. 장난기가 발동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일부러 그냥 나가는데 그런 얘기하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가는 게 아니라 머리를 돌려서 뭔가를 이제 따져보려고 하니까 성님이 참으로 싫었다. 무리하게 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뭘 또 따져봐 이제 이런 말이죠. 머리를 돌려가지고 따져보려고 하니까 뭘 또 따져봐 무리하게. 그런 말이죠. 참으로 싫었다. 괜히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님이 이제 방거사를 좀 놀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죠? 그래서 방거사가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냥 차 마시러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방거사가 아무 말이 없자 괜히 무리하지 마세요 했으니까 또 무슨 말도 못하고 이제 말이 없자 성님이 말했다. 당신도 말이 없을 수 있군요. 그렇게 똑똑한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남한테 지지 않는 당신도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을 수가 있군요. 방거사를 일부러 성님
성림 여선사가 성림 화상이 방과사를 일부러 놀리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말이 없을 수, 그런 좀 말하자면, 내한테 내 말에 당신이 답변을 못할 수도 있군요 하는 게 이제 방과사가 이 당시에 뭐 스님들 찾아다니면서 스님들을 많이 놀려 먹었으니까 성님이 어찌 보면은 뭐 복수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뭐 별 얘기도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이제 공안이 될 수도 있지 이제 왜 이렇게 대화를 하느냐 그런 걸 이제 보낼 수 있으면은. 근데 어쨌든 이 법은 원만해진다 하는 그런 거는 이제 하여튼 우리는 우리 마음에는 양면이 우리 마음에 양면이 있습니다. 마음 공부하는데 뭐 마음 공부 딴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 중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마음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생멸문, 뭐 진유문 이렇게 하기도 하고 색과 공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재상, 비상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재상, 비상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이 있다 이 말이고 비상은 알 수 있는 모습이 없다 이 말이고 색이라는 것도 그 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고 공이라는 것은 알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이 우리 마음의 이런 양면, 알 수 있는 마음과 알 수 없는 마음이라는 양면 가운데 모든 사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마음, 그것만 알고 평생을 산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뭐랍니까? 의식세계라고 합니다. 의식세계죠. 그걸 우리는 이제 불교에서는 60, 70, 80이라고 그러거든. 그것만 알고 평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의식세계, 알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계속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덧없는 거죠. 어떤 여전한 면이 없어요. 어떤 그런 이제 안정돼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생기고 사라지는 그런 물결 같은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알 수 없는 마음은 완전히 다르게 이걸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생긴다 사라진다 할 수가 없죠. 변화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 수 없는 이 마음이 이제 알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돼 가지고 늘 변함없이 안정이 되어 있는 마음이고 여기는 어떤 무엇이 알 수 있는 뭐가 없으니까 분별되는 의식되는 뭐가 없기 때문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사라진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식세계 알 수 있는 이 마음만 가지고 살면은 늘 우리는 의식 속에서 헤매다닐 수밖에 없어요. 계속 뭐 새로운 일이 벌어지니까 계속 그거 따라서 이제 흘러다니는 거지. 그걸 이제 우리가 유루법이란 말이에요. 유루법. 새 나간다 이 말인데 뭐냐면 계속 새롭게 생기는 의식을 따라다닌다 이 말이거든요. 자기 자리에 이렇게 딱 안정되게 있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중생은 미혹하다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거든. 우리가 이제 세속의 심리학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가 있는 무의식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식 세계, 무의식 세계라는 말도 그 말이잖아요. 의식이라는 것은 안다는 뜻이거든. 알식자입니다. 의라는 것은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러니까 의건이라 그러잖아. 우리가 의건. 육건할 때 안이 빛을 신 의해가 의건이라는 거는 식을 뭔가를 알 수 있는 마음을 의건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 의식이라고 해요. 의식. 그러니까 아는 걸 우리가 이제 그리고 우리 의식 세계라는 우리가 뭘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게 다 의식 세계죠. 어쨌든 우리가 경험 세계라는 것은 다 의식 세계입니다.
근데 무의식이라는 것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의식되지 않는 거니까. 근데 그 알 수 없는 그것이 이제 뭐 저쪽 그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빙산과 같다 그러거든. 의식 세계는 물 위에 올라와 있는, 물 위에서 이렇게 솟아 나와서 눈에 보이는 그게 의식 세계고, 무의식 세계는 그 물 밑에 들어가 있는 빙산과 같다 그래요. 7분의 1인가가 뭐 물 위에 올라오고 뭐 7분의 6이 물 밑에 들어갔다 있다든가 뭐 그런 소리 우리가 옛날에 보면 기억이 대충 그런 식인데. 그러니까 무의식 세계가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의식 세계를 받쳐주고 있는 바탕이 된다. 그런 거를 심리학에서 얘기를 해요. 하기는 이제 그 사람들이 뭘 깨달았으라 하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느낌이 있었겠죠. 뭔가 무의식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다 마음속에. 근데 심리학의 단점은 뭐냐면 그 알 수 없는 그거를 자꾸 알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게 이제 뭐 꿈이란 걸 분석해서 뭐 무의식 세계를 알려고 한다든지 뭐 그런 거 뭐냐면 알 수 없는 그 세계를 알려고 하는 그게 심리학의 말하자면 한계고 잘못된 길이죠. 그거는 알 수 없는 건 알 수 없는 건데 자꾸 그걸 알려고 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의식 세계 위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무의식 세계 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욕망, 뭐 생각 이런 것들이 무의식 세계 속에서 나온다고 봐가지고 무의식 세계는 알 수는 없지만 뭔가 그런 것들이 욕망이나 생각 이런 게 무의식 세계 속에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 그거는 근데 우리 이제 불교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이에요, 공. 여기는 욕망도 없고 어떤 무슨 그런 게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공이란 말이야. 근데 그쪽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무의식 세계는 공은 아니에요. 어떤 뭔가가 있어. 알 수는 없지만. 거기서 이제 의식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알렸고 정신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번지수를 조금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왜냐하면 실제 알 수 없는 이게 이렇게 턱 하고 드러나면은 이거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여기 뭐가 들어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도 이렇게 얘기를 해. 모든 것은 여기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그래서 이걸 이제 종교적으로는 이걸 창조주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모든 건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서 모든 게 나온다 이렇게 하듯이 모든 것은 이 의식되지 않는, 의식될 수 없는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우리도 종교적으로도 말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걸 알 수는 없는데 그걸 뭐 분석을 한다든지 추측을 한다든지 그거는 바보짓입니다. 알 수 없는 건 그냥 알 수 없는 대로 그대로 깨달아서 이게 명백하게 드러나 버리면 오히려 이제 의식세계 속에 있는 각종 번뇌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여기서 다 해소가 돼가지고 다 사라지고 이 열반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열반이라는 것은 이런 알 수 없는 이 무의식 세계, 공이라고 하는 이걸 열반이라고. 열반이라는 게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니까 여기에 통해서 이게 명백하면은 이제 아무 문제 될 게 없죠. 그러니까 종교적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알 수 없는 부분에 통해 가지고 이 알 수 없는 부분이 그냥 물 밑바닥에 있어 가지고 그냥 알 수 없는 채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눈에 우리가 분별하고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뭐 몸으로 느낄 수도 없고 뭐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은 항상 이렇게 살아 있는 겁니다. 나타나 있다 이 말입니다. 물 밑에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알 수 없는 이 공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나타나 있어. 물 밑에 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여기 뭐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 뭐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만 깨달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무의식 세계가 있을 거다라는 추측만 내가 지멋대로 그냥 상상을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실제로 깨달아 보면은, 체험을 해보면은 이 알 수 없는 이것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분별만 안 된다 뿐이지 완전히 나타나 있어. 항상 100%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경전에서는 이걸 항상 뭐라고 합니까? 광명이라 그런다면 광명, 밝은 빛이라고 그런다고. 이거를 밝은 빛이라는 게 뭐예요? 나타나 있어, 밝게.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 이 공이라는 거, 우리 의식할 수 없는 거, 알 수 없는 이 우리 마음의 부분이 이렇게 밝게 나타나 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 이거 이상은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확실해지는 거죠. 이게. 그럼 뭐 아무 일이 없으니까. 원래 이제 여기는 뭐 아무 어떤 그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가 있어야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좋다 할 것도 없고 나쁘다 할 것도 없고 아무 일이 없죠. 여기는. 그리고 이제 이게 밝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헤매질 않죠. 그러니까 어두우면 헤매는 겁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렇게 항상 밝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항상 밝게 이렇게 드러나는데 뭐 대낮에 헤맬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밝게 드러나 있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으면은 헤매겠죠. 그러니까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어둠으로 표현되는 거죠. 무명이라고, 무명. 근데 법이 우리가 이거를 체험을 하고 깨달아서 이게 밝게 드러나 있으면은 헤맬 게 없죠. 항상 명백하니까. 그러니까 종교적 구원이라는 건 이게 진짜 종교적 구원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 문제일 뿐이고 밖에 뭐가 있다 그거는 참 너무 유치한 얘기고 그냥 마음 문제일 뿐입니다. 마음에서 이제 어리석어서 헤매느냐 아니면은 밝게 깨달아서 헤매질 않고 그런 헛된 망상에 시달리지 않느냐 그 문제죠.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다 말에 속으니까 이제 말을 따라서 따로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배 화상도 이제 아직까지 다 마조 제자들입니다. 부배 화상에게 능행노파가 물었다. 힘을 다해도 말할 수 없는 구절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누구에게 당부합니까? 맡깁니까? 힘을 다해도 말할 수 없는 구절 앞에도 나왔죠. 이번 이세는 말은 못한다. 바로 그 같은 거. 이 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법은 분명한데 이 말로서는 도저히 표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또 역시 이제 둘로 나누고 있는 거죠. 분별 없음과 분별함이라는 것은 딱 따로 있다는 식으로 나누고.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흉무예의 입장이 되면 이 말은 사실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했는데 떨앞에지 않나무다 말을 했잖아. 뭐 말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 그게. 그죠? 도가 뭡니까? 떨앞에지 않나무다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건 아니지. 단지 이제 세속적인 말과는 다른 거죠. 세속에서 하는 말과는 다른 가치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다해도 말할 수 없는 게 이제 방편의 말이죠. 결국 분별 망상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편의 말이죠. 힘을 다해도 말할 수 없는 구절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이러니까 부배 화상이 말했다. 나에게는 쓸데없는 말이 없습니다.
힘을 다해도 말할 수 없는 구절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이러니까 부배가 말했다. 나에게는 쓸데없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뭐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능행이 말했다. 부배에 도착하기 전에는 멋대로 의심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부배 화상 당신을 내가 직접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과연 뭐 제대로 아는 사람일까? 이렇게 이제 의심을 했단 말이죠. 여기 부배가 말하는 건 나에게는 쓸데없는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은 나는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왜 말을 못해? 이제 이런 말이죠. 나에게는 쓸데없는 말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능행이 이제 부배에 도착하기 전에는 멋대로 의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행노파도 선의 역사에서 등장하는 유명한 안목이 있는 유명한 노파입니다. 그런 선의 이제 우리가 선으로게 등장하는 노파들이 있죠. 되게 보면 이 노파들이 하여튼 노파들 가운데 그 법에 능통한 그런 사람들이 몇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부배 화상에게 능행노파가 물은 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서문답의 그런 이제 도전을 한 거죠. 힘을 다해도 말할 수 없는 구절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이건 누구에게 그러니까 말을 한번 해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법은 아무리 해도 이 말할 수 없는 건데 이 말할 수 없는 법을 누구에게 한번 말해보라고 그렇게 맡긴다랑 떠맡긴다 이 말이니까 한번 말해봐 이제 그렇게 이제 누구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이제 당신이 이걸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힘을 다해도 말할 수 없는 구절은 누구에게 떠맡겨서 말하게 합니까? 이제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부배 화상이 말하기를 나한테는 쓸데없는 말이 없다. 나는 무슨 말이든지 다 해. 뭐 말할 수 없는 게 있고 말할 수 있는 게 있고 나는 그런 차별이 없다 이 말이죠. 나한테는 쓸데없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걸 중생이 들어보면은 돌을 물었는데 저 마당에 있는 나무를 가리켰다. 안 맞거든요. 그럼 그건 쓸데없는 말이죠. 근데 이제 안목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냥 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고 이게. 그렇게 몹시 다 말하는 거죠. 그 말이잖아요. 나한테는 쓸데없는 말이 없다. 무슨 말이든지 다 엽법하게 돌을 숨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분별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말이죠. 나에게는 쓸데없는 말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능행이 말했다. 부배에 도착하기 전에 이 말은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이 말입니다. 부배에 도착하기 전에는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내 멋대로 의심했었습니다. 이 말은 당신에 대해서 내가 과연 법을 아는 사람일까 하고 좀 의심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자 부배가 말했다. 따로 뛰어난 것이 있으면 거리낌없이 말씀하세요. 응? 따로 뛰어난 따로 또 이거 왜 따로 당신이 내가 모르는 그런 뭔가 묘한 법이라도 알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얘기하세요 이 말입니다. 따로 뛰어난 것이 있으면 거리낌없이 말씀하세요 이러니까. 능행이 손을 거두어 드리고 손을 이제 소매에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조금 번역을 잘못했네. 옛날 사람들은 소매가 축 늘어져가 이 손을 소매에 이렇게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손을 소매에다 넣고 이제 손을 소매에다 넣고 곡을 했다. 아이고 원통하다 하면서 곡을 했어요.
이 곡을 하는 데는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곡을 하는 건 이제 우는 거잖아요. 슬퍼서 우는 데는 두 가지가 있잖아. 상대방이 슬퍼서 우는 게 있고 내가 슬퍼서 우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것인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우는 것은 그것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부모가 더 오래 사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으니까 부모가 불쌍해서 울 수도 있고, 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가시고 나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면은 내가 이제 의지할 데도 없구나 해서 자기가 슬퍼서 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아이고 원통하다 하는 것도 이제 상대방이 불쌍하다는 말인지 자기가 불쌍하다는 말인지 이게 이제 그 앞뒤를 봐야 되는 거죠. 능행이 손을 소매 속에 넣고 손을 거둬들인다, 손을 뻗었다 거둬들인다 이 말보다는 그런 말이 앞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 손을 소매에 넣고 손을 소매에 넣고 곡을 했다. 아이고 원통하다. 부배가 말이 없자 능행이 말했다. 아이고 원통하다 했으면은 뭔가 이렇게 뭐가 원통하냐 하고 뭐 하여튼 뭔가 이렇게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역시 계속해서 지금 능행은 부배 화상을 떠보려고 찾아왔는데 아이고 원통하다 이러니까 아무 말이 없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능행이 다시 말을 합니다. 은어에서 치우침과 올바름을 알지 못하고 도리에서 잘못됨을 알지 못하면서 사람을 위한다면 재앙이 생길 것입니다. 이 말을 봐서는 능행은 부배를 지금 처음에는 뭐 칭찬하듯이 했는데 이제 아이고 원통하다는 것은 능행이 보기에 부배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배가 말이 없자 능행이 말했다. 언어에서 치우침과 올바름을 알지 못하고 요 언어라는 것은 이제 세속적 언어는 아니고 방편입니다. 방편. 방편의 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말이죠. 방편의 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도리에서 잘못됨을 알지 못하면서 도리라는 것은 이제 깨달음이 확실치 못하면서 이 말이죠. 방편의 말도 잘 알지 못하고 깨달음도 확실치 못하면서 사람을 위한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법을 가르치는 거죠. 사람들한테 설법을 한다면은 재앙이 생길 것이다. 이 말은 뭐 바르게 제도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뭐 엄청나게 비판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로 봐서는 아이고 원통하다 하는 말이 그 능행노파가 부배를 불쌍하게 본 거죠. 당신을 보니까 내가 참 불쌍해서 울음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이제 그 이유는 앞에 나오는 따로 뛰어난 것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이제 능행이 약간 비틀어서 이제 이해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부배는 뭐 나한테는 더 이상 뛰어난 게 따로 없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사실은 얘기를 한 거죠. 이거 위에 또 뛰어난 무슨 법이라는 게 따로 있으면은 한번 말해봐라. 이제 이거는 부배가 자신만만해가지고 나한테는 이거 외에 뭐 다른 거 없다. 이제 그런 자신감에서 한 얘기인데 능행이 이걸 좀 비틀었어요.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 당신은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뛰어난 법이라는 걸 아직 찾고 있느냐? 아직 당신이 알지 못하는 뛰어난 법이라는 것을 따로 찾고 있느냐?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한 거죠. 따로 뛰어난 것이 있으면은 거리낌없이 말씀하세요 하는 거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이니까. 그건 당신은 아직까지 법을 잘 모르고 그렇게 있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말을 좀 일부러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좀 비틀어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원통하다는 것은 앞에 부배에 도착하기 전에는 멋대로 의심했다 이 말은 이제 나에게는 쓸데없는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은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의심한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랬는데 따로 뛰어난 것이 있으면 그림없이 말씀하시고 이 말을 들으니까 내 기대에 못 미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알고 원통하다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부배에 도착하기 전에는 멋대로 의심했다 하면서 부배 화상을 인정을 해주는 그 얘기를 한 게 원통하다는 거죠. 부배에 도착하기 전에는 내가 멋대로 의심했다 이 말은 부배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말이거든. 내가 괜히 그 인정을 해줬네. 이제 보니까 안목이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섣불리 괜히 인정을 해줬구나. 이제 그게 원통하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부배가 뭔가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야 되는데, 뭐가 원통합니까? 한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능행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알고 원통하다 이것도 하나의 떠보는 말이거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쪽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근데 반응이 없어. 아무 말이 없어. 원통하다 하니까 거기서 입이 딱 다물어져가 열리질 않아. 그러니까 능행이 아주 모멸찬 얘기를 하는 이건 아주 모멸찬 얘기죠. 은혜에서 치우친 거 올바름을 알지 못하고 네가 말도 할 줄 모르고 이 말입니다. 방편의 말도 모르고 도리에서 잘못됨을 알지 못하고 깨달음도 알지 못하면서 사람들한테 법문한다고 그러냐? 이건 아주 엄청나게 이제 욕을 한 겁니다. 뒷날 어떤 성녀가 남전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남전이 말했다. 안타깝다. 안타까워. 부배가 그 노파에게 한번 당했구나. 안타깝다. 안타까워. 부배가 그 노파에게 한번 당했구나. 그러니까 그 노파의 그런 재치, 거기에 부배가 말 한마디 못하고 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배 화상도 안목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노파에게 당했다는 거죠. 능행이 그 말을 듣고 그 남전이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을 또 전해 듣고서 웃으면서 말했다. 왕노사도 도리어 방편이 부족하구나. 이 왕노사는 남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왕씨거든요, 남전이. 속성이 왕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노사라고 그래요. 중국에서는 왕씨성이 제일 흔한 성입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흔한 게 김씨잖아. 중국에 제일 흔한 성은 왕씨예요. 그러니까 왕서방이라는 노래도 있잖아. 왕씨예요. 왕노사도 도리어 방편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이 노파는 대놓고 그냥 이렇게 일단 까고 보는 겁니다. 왕노사도 도리어 방편이 부배가 그 노파에게 한번 당했구나. 이 말은 대단한 말도 아닌데 그냥 왕노사도 도리어 방편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일단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한번 탁 찔러보는 거지. 그때 징일이라는 성객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징일이라는 성객이 능행노파가 그런 말을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남전이 능행노파를 만난 건 아니고.
그때 징일이라는 성객이 있었는데 능행노파에게 물었다. 남자는 무엇 때문에 방편이 부족합니까? 이에 능행이 곡을 하였다. 예석하고 원통하구나. 그러니까 남자는 무엇 때문에 방편이 부족합니까? 하니까 능행이 아이고 예석하고 애통하구나. 그거는 이제 이 징일 선사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남자는 무엇 때문에 방편이 부족합니까? 또 이런 물으니까 또 이제 이 뭐냐면은 능행노파 내 말에 당신이 따라왔구나 이런 말이에요. 내 말에 또 속았구나 당신이. 그러니까 왕노사도 도리어 방편이 부족하고 이런 능행노파가 지금 부배 화상회 때도 그랬고 계속 어떤 미끼를 탁 던졌는데 그걸 덥석 물었다는 게 이제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도 능행이 부배에 도착하기 전에는 멋대로 의심했었습니다. 이러면은 부배가 거기서 그럼 뭘 의심했느냐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자기를 인정해 주는 말로 알고 막 그 말을 그대로 따라가 가지고 뭐 이제 따로 뛰어난 것이 있으면 거리낌없이 말씀하세요. 이 말은 나 자신 있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 그 말은 결국 이 능행노파의 말에 이제 부배가 말려 들어간 거죠. 부배가 도착하기 전에는 멋대로 의심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당신이 안목이 없을 거라고 의심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안목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말인데 그 말에 이제 부배가 그 말을 따라간 거죠, 그죠? 속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 뭐 당신이 뭐 말할 게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해봐. 이거는 이제 능행의 말에 부배가 말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이고 원통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어도 마찬가지죠. 남전을 보고 왕노사도 도리어 방편이 부족하구나 한 것도 그게 이제 부배가 그 노파에게 한번 당했구나 이제 이 말을 이제 그 역시 남전은 역시 그걸 하나의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이것도 일종의 그 낚싯밥을 던진 겁니다. 왕노사도 도리어 방편이 부족하구나 한 것은 한번 일부러 그렇게 해본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남전 선사는 없었고 징일이라는 선사가 있다가 말에 들어간 겁니다. 이 능행노파의 말에 남전은 무엇 때문에 방편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내 말에 말려 들어갔구나 해가지고 능행이 곡을 아이고 애석하고 원통하다. 니도 참 불쌍하다 이 말입니다. 징일이 어쩔 줄을 모르고 서 있자 능행이 말했다. 알겠습니까? 왜 내가 애석하고 원통하다 하는지 알겠냐 이 말이죠. 징일이 합장하고 가만히 서 있자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자 능행이 말했다. 죽은 듯이 멍청이 서 있는 성객이 매우 많구나. 이 능행노파가 하여튼 사람 놀리는 데는 아주 능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죽은 듯이 멍청이 서 있는 성객이 매우 많구나. 그러니까 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어 이런 말이죠. 죽은 듯이 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그 살림살이가 있으면은 좀 뭐 자유자재하게 이렇게 내 보이지 왜 자꾸 내 말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꼼짝 못하고 있냐 이제 그런 말이죠. 뒷날 징일이 이 이야기를 조주에게 말하자 조주가 말했다. 내가 만약 그 냄새나는 노파를 만난다면 질문을 해서 그녀가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하여튼 이 능행노파가 이제 뭐 온갖 그 당시 유명한 선사들하고 다 이제 묶여 있네요. 내가 만약 그 냄새나는 노파를 만난다면 질문을 던져서 그 노파가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징일이 말했다.
스님께서는 그녀에게 어떻게 질문을 하실 겁니까? 조주가 곧장 징이를 때리자 징일이 말했다. 왜 도리어 저를 때립니까? 조조가 말했다. 그대가 바로 멍청이 죽은 듯이 서 있는 성객이니 지금 때리지 않고 다시 어느 때를 기다려서 때리겠느냐? 조조가 조금 낫죠, 그래도 그죠? 조조가 좀 그 말을 따라서 이렇게 헤아리질 않고 말을 딱 끊어버리고 이제 왜 살아있는 자기의 법을 자기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살려내지 못하고 자꾸 상대방 말에 말려 들어가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 그 냄새나는 노파를 만난다면 질문을 던져서 그녀가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이거는 이제 조조가 막 일부러 자신만만하게 하는 말인데 뭐 그거를 뭐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아는 건데 어쨌든 질문을 던져서 그 노파가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이 말은 그 노파가 어떤 수작을 부리는지 내가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 노파가 어떤 수작을 부리는지 내가 다 아니까 나는 그 노파의 수작에 말려 들어가지 않아 이제 그런 말이죠. 근데 징일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스님께서는 그러면은 그 노파에게 무슨 질문을 하실 겁니까? 징일이라는 사람은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법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내가 만약 그 냄새나는 노파를 만난다면 질문을 해서 그 노파가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이 말은 어떤 정해진 질문이 그런 그 노파를 꼼짝 못하게 할 그런 질문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서문답이라는 거는 자기 살아있는 살림살이를 늘 이렇게 살려내는 게 살아있는 그러니까 내 살림살이가 못 사는 이유는 상대방의 말에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못 사는 거죠. 상대방의 말에 말려 들어갔다는 건 생각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서문답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쨌든 이게 공부는 공부죠. 재미라고 할 수 있어요. 재미하는 일종의 장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장난의 그 근본 이제 취지는 뭐냐면은 자기 살아있는 자기의 살림살이를 잘 지키지 못하고 말 속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임재록에도 보면은 그 임재가 서문답에 관한 요령을 얘기를 해놓고 있죠. 서문답이라는 것은 악교 단지, 이 단지가 있는데 이 단지라는 것은 입구가 좁고 안에가 넓은 거죠. 근데 그 안에 악교가 들어있어. 악교는 본드입니다. 본드. 악교 단지를 상대방 앞에 딱 밀어넣는 것 같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보이니까 손을 쑥 집어넣는다. 뭐가 들어있는 거 보자고 손을 쑥 집어넣으면은 본드가 지나가 딱 붙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손을 집어넣을 것이고 이 말은 뭐 악교 단지를 내놓는데 이 말은 뭡니까? 상대방이 내 말에 걸려오도록 하는 그런 묘한 말을 던진다 이 말이죠. 그 묘한 말을 해서 내 말에 말려 들어보면은 내가 내놓은 악교 단지에 그 사람은 손을 집어넣어서 손이 본드에 붙어버린, 악교에 붙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안목이 없는 사람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이 당시에 서문답의 요령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문답이라는 것은 어떤 진지하게 무슨 공부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일종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그런 뭐랍니까 재치라고 해야 되나? 한자로는 이걸 기라고 표현해. 이 기능할 때 그 기자 어떤 그 재치입니다. 재치. 아주 약삭 빠르고 순발력이라 할 수 있고 순발력이라도 할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은 어쨌든 상대방이 던지는 그 말에 내가 말려 들어가지 않고 내 살림살이를 잘 발휘한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의 말에 말려 들어가면은 나는 상대방의 말에 묶여버리는 그런 이제 셈이 되니까 내가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서문답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방한테 낚시를 던지는 것과 같고 상대방한테 서로 올가미를 던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상대방의 낚시 올가미에 말려 들어가지 않고 내 살림살이를 잘 지키고 있으면은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말려 들어가면 이제 내가 이제 쏟는 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서문답은 이제 이 당시에 서문답은 이제 그런 식인데,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그 노파가 그런 걸 잘했다는 거예요. 뭔가 툭 말을 던져놓고 자기 말에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를 이제 보고, 따라오면은 그만 울어 아이고 아이고 캐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뭐냐 뭐 네가 내 낚시 바늘에 걸려들었구나. 이제 그 보니까 그죠? 그런 거를 잘하는 노파라, 이게 능행 노파가. 그러니까 부배 화상도 그 노파의 말에 말려 들어가서 그 뭐 그래 따로 뛰어난 뭐가 있으면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이건 이 농양 노파의 말에 말려 들어간 거죠. 남전은 뭐 그 도전만 받았지 남전은 뭐 만난 적이 없고, 이 징일이라는 사람도 남전은 방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노파의 말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남전이 왜 부족합니까 하고 막 말려 들어가 버리고, 이제 조조는 그런 걸 아니까 내가 질문을 던져서 그녀가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이 말은 이제 내가 그 낚시 바늘을 던져 가지고 그 노파가 내 낚시 바늘을 이제 걸려 들어오도록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런 자신감이죠. 그 말이지 무슨 뭐 특정한 질문을 어떤 노파가 입을 열지 못할 그런 질문이 있다 이런 뜻은 아닌데, 이 징일이라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니까 스님께서 그녀에게 무슨 질문을 할 겁니까? 이 징일이는 또 앞에서는 노파의 말에 말려 들어가고 여기서는 또 조조의 말에 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가 곧장 징일을 두들겨 팬 겁니다. 왜 너는 말만 따라다니냐? 조조가 곧장 징일을 때리자 징일이 말했다. 왜 저를 때립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조조가 이래 말해. 거대 가봐. 너가 바로 멍청이 죽은 듯이 서 있는 성객이니 지금 안 때리면 내가 또 언제 때리겠냐? 능행이 그 소문을 듣고서 말했다. 조조는 내 손안에 있는 몽둥이 맛을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잘났다고 하는 겁니다. 뭐 조조가 내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든다고 내가 조조를 때리겠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조조는 내 손안에 있는 몽둥이 맛을 보아야 된다. 조조가 능행의 그 말을 전해 듣고서 곡을 하며 말했다. 아이고 애통하고 원통하구나. 그러니까 애통하고 원통하다 말은 결국 여기서는 상대방이 내 말에 말려 들어왔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죠? 지금까지 보면은 애통하고 원통하다는 건 네가 불쌍한 놈이구나,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조조도 이런 거는 아주 그 재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질문해서 그녀가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능행이 반응을 딱 하고 반응을 한 거니까, 조조는 내 손안에 몽둥이 맛을 봐야 된다 했으니까 결국 능행이 이것만 놓고 보면은 조조 말에 말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조조가 그 소문을 듣고 곡을 하면서 말했다. 아이고 불쌍하구나. 능행이 그 소문을 또 이게 만나지는 안 하고 자꾸 소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말을 전해 듣고서 말했다. 조조의 눈빛이 온 우주를 밝히는구나. 요 이제 능행이 조조한테 말려 들어간 겁니다. 말려 들어간 듯이 하면서 또 이것도 하나 이거 낚시 바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조의 눈빛이 온 우주를 밝히는구나 하면 여기서 조조가 아마 아무 말도 안 했으면은 능행이 애통하고 원통하고 나고 불쌍하다고 했을 건데, 조조가 능행의 그 말을 전해 듣고서 사람을 시켜서 능행에게 보냈습니다. 보내가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은 어떤 것이 조조의 눈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조조의 눈입니까? 이렇게 해야 이제 능행도 더 이상 조조를 건드리지 못하죠. 안 그러고 그냥 조조의 눈빛이 온 우주를 밝히는구나 하니까 조조가 또 우쭐해가지고 그래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랬으면 능행이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일부러 보내가지고 물었어요. 어떤 것이 조조의 눈이냐. 이에 능행이 주먹을 세웠는데
그 사실을 조주에게 말해주자. 조주가 개송을 지어 능행에게 붙였다. 이제 주먹을 채웠다는 것은 이제 법을 이렇게 탁 드러내 보인 거죠. 어떤 게 조주의 눈입니까 하니까 능행도 여기서는 이제 조주한테는 힘이 붙여요 지금. 조주도 능행만큼 이렇게 상대의 말에 말려 들어가지 않고 상대를 이렇게 공격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 법전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선문답을 법전이라고 뭐냐면은 어쨌든 전쟁과 같다. 이게 전쟁은 에서는 뭐랍니까? 그게 최선의 방어는 뭐랍니까? 공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선문답을 보면 딱 그걸 알 수 있어.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그러니까는 낚시 바늘이 내한테 날아오면은 그걸 내가 어떻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상대방한테 던져버리는 거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는. 만약에 그걸 내가 딱 붙잡아버리면 내가 낚시 바늘에 걸려드는 셈이니까. 낚시 바늘이 내한테 날아오면 다시 그걸 상대한테 던져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대화가 쭉 이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조주의 눈입니까 하니까 이제 능행은 오히려 이제 조주의 그런 더 이상은 이제 뭐 왔다 갔다 하질 않고 여기서 끝내자 싶었는지 주먹을 채웠어요. 야, 뭐 이게 다 아는 건데 더 이상 말할 게 뭐 있냐 이거죠. 능행이 주먹을 채웠는데 승려가 그 사실을 조주에게 말해주자 조주가 개송을 지어 능행에게 붙였다. 이제 여기서 이제 대화가 끝나는 건데 조주가 개송을 지어 이렇게 써서 능행에게 보냈어요. 당장 마주보고 제시하니 당장 마주보고 제시한다. 탁 드러내 보인다 이 말입니다. 마주보고서 제시하니 마주보면은 당장이니 재빠릅니다. 당장 마주보고 눈앞에다 대고 탁 제시하니까 이건 뭐 아주 재빠르다. 이게 재빠르다 아주 재치가 있다 이 말이죠. 재빠르다. 재치가 있고 머뭇거리면서 헤아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대 능행 노파에게 이르노니 곡하는 소리에 무슨 이익과 손해가 있습니까? 왜 자꾸 아이고 불쌍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선사들을 농락하느냐 이 말이죠. 그대 능행 노파에게 이르노니 곡하는 소리에 무슨 이익과 손해가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 일이 있다고 그렇게 선사들을 농락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재치 있다고 해서 꼭 법이 뛰어난 건 아니에요. 그건 재치는 재치고 법은 법인 거지. 재치가 있다고 해서 꼭 법이 뛰어난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재치 있게 뭘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는 거는 그런 어떤 요령, 싸우는 요령을 잘 아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아주 그 법이 뛰어나고 무슨 뭐 공부가 깊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능행이 그 개송을 보고서 개송으로서 답을 했다. 곡하는 소리를 스님이 이미 밝혔으니 이미 밝혔는데 다시 누가 알겠습니까? 곡하는 소리를 이미 스님이 다 그 정체를 다 밝혀내서 이제 그 소리에 안 속았는데 이 말입니다. 내가 곡을 해도 그 소리에 속질 않았는데 근데 뭐 또 이익과 손해를 따지겠느냐 이 말이죠. 따질 필요가 뭐 있느냐. 이제 능행의 그 조주의 개송에 대한 답입니다. 곡하는 소리를 스님이 이미 다 밝혔는데 다시 누가 또 뭐 이익과 손해를 따지겠느냐. 당시의 마갈타국에서도 눈앞의 기틀을 하마터면 잃을 뻔하였습니다. 마갈타국은 여기 이제 그 대지도론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용수 보살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용수가 대반야경을 그 해석한 책입니다. 대반야경을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석한 책이에요. 대지도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양이 적 많습니다.
그 대지도론 34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은 뒤 57일 동안 법을 말하지 않았다. 왜? 이거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말을 못 하겠다. 그래서 요걸 이제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그 땅 이름이, 그 땅, 나라 이름이 마가다였거든. 마갈타라고 그래요. 마갈타. 그래서 그거를 마갈 음실이라는 것은 방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가다국에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마갈 법령이라고 그럽니다. 말없이 법을 펼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뒤에 57일 동안, 어떤 데는 뭐 21일 동안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 어쨌든 자기가 깨달은 법을 음미를 하면서 펼치지를 못하고 있었다. 펼칠 생각은 없었다는 거지, 처음에. 왜냐하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게 말로서 설명할 수가 없는 법이라.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는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이제 소승경전에서는 다릅니다. 소승경전에서는 깨닫고 나서 이제 그것도 뭐 며칠은 있었겠지. 며칠 있다가 옛날에 자기하고 공부하던 그 동료들이 생각이 나서 뭐 찾아가가지고 초전법륜을 했다 그러는데, 대성경전에서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법을 깨달았는데 이것도 말을 할 수가 없어. 자기한테는 이제 깨달음이 있고 법이 이렇게 드러나서 이제 해탈을 얻고 열반을 얻어가지고 뭐 자기는 만족한데, 그래서 이거는 뭐 사람들한테 말할 수가 없구나. 그냥 내 혼자 알고 그만 가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 제석천인가 범천인가가 내려와가지고 그걸 부처님 혼자서 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이 수많은 중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혼자 알고 가시려고 하느냐. 방편을 펼쳐야 됩니다. 그렇게 뭐 권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법문을 시작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마가다 국이라는 것도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뒤 57일 동안 법을 말하지 않았다 하고, 이것을 두고 불린문자의 어느 도단인 법을 침묵으로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가다의 법령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마갈 음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마가다국에서도 이 말은 부처님이 말없이 가만히 있었다면은 오히려 법을 놓칠 뻔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노파의 말이. 당시에 마가다국에서도 눈앞의 기틀을 하마터면 이럴 뻔했다. 눈앞의 기틀이라고 하는 게 이 기자를 이제 우리가 기틀 기자라고 그러거든요. 원래 이 기자 기계할 때 그 기자인데 원래 그게 배틀 기자거든. 기틀을 하기도 배틀을 하기도, 배틀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배를 짤 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살아 있단 말이지. 활동을 해서 이제 배를 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틀이다 하는 이 또는 뭐 재치를 할 수도 있는데, 살아있는 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법이라는 게 이렇게 살아있는 것인데 이거 말할 수 없네 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그건 죽은 법이다 이런 말이죠. 이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당시에 마가다국에서도 눈앞에 살아있는 법을 갖다가 입을 다물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는데 제석천이 찾아와서 권하는 바람에 부처님이 눈앞에 살아있는 이 법을 방편으로라도 어쨌든 가르쳐서 지금까지 불법이 살아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 말입니다. 당시에 마가다국에서도 눈앞의 기틀을 하마터면 이럴 뻔했습니다. 이렇게 능행노파가 확실히 이제 안목은 있어요. 안목은 있는데, 하여튼 아주 장난치는 걸 스님들 놀려먹고 하는 걸 좋아했는가 봐. 그러니까 뭐 아까 징일 같은 안목 없는 사람은 능행노파한테 완전히 막 휘둘렸고, 그래도 뭐 조주나 남정 같은 사람은 이제 안목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됐고, 그 부배 화상은 잠시 실수한 겁니다. 그 노파의 말을 그냥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걸로 알고, 그래 뭐 뭐든지 말씀해 보세요 하고 이제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그게 자기가 한번 실수하더라도 만회할 기회는 있었죠. 아이고 했을 때
뭐가 억울해서 그렇게 우느냐 하고 한 번 더 따져가지고 만회할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그거 말없이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경우만 아주 모진 말을 들은 것이고. 근데 이제 뭐 이게 아주 재치 있는 거고,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재치가 있으면은 뭐 더 이제 안목이 있을수록 재치가 더 있긴 하겠죠. 그러나 이제 이걸 뭐 우리가 공부의 어떤 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걸 하는 걸 좋아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근데 사실 이제 법이 이렇게 그 아까 양립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양쪽 눈이 다 이렇게 열려 있으면은 어쨌든 뭐 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거든요. 생각을 따라 가서 법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법 속에 톡 파묻혀가지고 생각을 잃어버리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눈앞의 깃털을 하마터면 마갈타국에서 잃어버릴 뻔했다, 이 말은 법 속에 푹 빠져가지고 이 살아있는 이제 이 분별심을 완전히 내버리고 그냥 법이라는 그 분별 없는 말 없는 속에 빠져 있을 뻔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법이 확실하면은 양쪽 눈이 다 열려가지고 말할 수 없는 법에도 밝고, 또 이제 말도 자유롭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공부가 더 깊은 사람이고 안목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뭐 이제 설문답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건 참 공안으로서 남아 있는데 재미도 있고, 또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이제 이렇게 그 안목을 이렇게 한번 재본다 할까, 달아본다 할까, 안목을 달아볼 수 있는가 하는 걸 알 수는 있겠죠. 이런 공안을 보고. 이 아주 유명한 공안입니다. 이것도 능행노파가 여기에 이렇게 등장하면서 뭐 당시에 쟁쟁한 선사들하고 다 이렇게 교류였으니까 이것도 유명한 공안이죠. 하여튼 양쪽으로 갈라져 있으면 안 돼. 이제 우리가 체험하기 전에는 뭐 이쪽 한쪽은 모르니까 한쪽만 아니까 이제 그런 말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일단 분별 속에만 있다가 체험을 하면은 분별 없는 법을 이제 이렇게 밝히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보면은 이건 분별되고 이건 분별 안 되고 양쪽이 따로따로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공과 시액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원만해지는 것은 공에도 밝고 색에도 밝아가지고 공과 색이 따로 있질 않고 이렇게 이제 늘 분별을 하면서도 분별 없음에 밝아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돼야 분별에 이제 말려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쉽진 않아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적으로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그렇게 익숙해지고 하면서 저절로 그렇게 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훈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훈습이 되고 체화가 되고 가지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걸 뭐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억지로 할 수. 이게 소를 키운다 하는 것도, 아니 소를 키워서 그놈이 큰 소가 쓸만한 소가 되려면은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지. 그게 뭐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갑자기 뭐 10년 자라야 될 걸 1년 만에 자랄 수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공부가 그렇게 능숙하게 되고 원만하게 돼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 입장에 있어야 됩니다. 늘 이제 그거는 본인이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일단 체험을 했으면은 이걸 뭐 놓을 수는 없으니까 계속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또 원숙하게 된다. 그러니까 더 원만하게 되고, 그러니까 늘 분별하면서 살면서도 법이 항상 밝을 수 있는,
늘 분별 세계 속을 사바 세계에서 중생의 삶을 살면서도 언제나 법이 밝아 있을 수 있는 이제 그거죠. 그걸 이제 이 능행노파의 이렇게 대화 속에서 이렇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